늘 말씀드리지만 성공예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은 우리의 여론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늘 답해드리는데, 지난주에 다 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튜양님이 메타버스와 메타 신물질은 같은 건가요? 해주셨는데, 메타 신물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물질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물질, 물질을 초월한 초물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메타버스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메타 물질, 메타 신물질의 예를 들어보면 투명망토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거는 빛의 굴전류를 바꾸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신물질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망토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왜 007 영화에도 보면 차가 그런 물질로 왜 피를 덮어서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메타버스라는 건 메타의 유니버스니까 가상의 세계를 뜻합니다. 현실의 자아와 다른 자아와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죠. 게임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겠죠. 게임에서는 내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캐릭터를 생존 혹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게임 외에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이 메타버스를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인기를 얻은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K0253번님이 재개발과 재건축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해주셨는데, 이건 많은 분들이 늘 질문해 주시는 거죠. 쉽게 사업의 주체와 사업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시 어느 지역에 부실화되고 낡은 건물이나 공간이 있다면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공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건물만 짓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부대시설까지 같이 건설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들,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조합을 꾸리게 되고, 이 조합이 시공사와 시행사하고 손을 잡고 민간 사업으로 재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다만 이 경우는 층수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건물이 주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꽤 까다로운 규제 조항들을 넣어서 규제를 합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단순히 건물만 다시 짓느냐 아니면 그 일대를 재정비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심도 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청취자 김원식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워낙 철학적이기도 하고 배경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 방송 시간에는 여간해서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님이 자본 집중화 현상으로 자본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체제로 시장은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집중 분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톰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의 핵심입니다.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것과, 즉 자본이 올리는 수익률과 임금을 포함해서 노동이 올리는 수익을 비교를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21세기에 들어서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이 올리는 수익이 훨씬 더 높아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제사적 맥락하고도 상통하는데, 1980년 이후에 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가 대성양한 미국과 영국에서 벌어지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기대했던 임금과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거의 없고, 대신에 자본이 자본을 버는 또 다른 자본을 축적해가는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밝혀낸 거죠, 피케티 교수가. 그리고 실제로 슈퍼리치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1%는 부를 많이 축적해가는 반면에 오히려 보통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이 노동소득이 줄어들면서 혹은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현상들을 겪게 됐죠. 이걸 악화시키고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 21세기 자본론에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파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돈이 주로 다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게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죠.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라면,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적 혁신도 이 슈퍼리치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반면에 보통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직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런 추세를 밟아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시장에서 그 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슈퍼리치는 더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정체되거나 더 가난해지고. 어떻게 더 가난해지느냐, 우리가 긱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과로사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 정도로 부지런히 벌지만 중위 정도의 소득 올리는데도 힘겨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셈인데, 그러면 자본주의의 미래가 뭐냐, 후기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을 띌 것이냐, 여기에 관련돼서는 주창자마다 다 자기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게 단순히 무슨 증세라든가 이런 정책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뒤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자본주의를 보충할 뭔가가 필요한데, 정신적 요체가 필요한데, 저는 그걸 공동체 정신이라고 봅니다. 공동체 정신. 사실 기본소득 같은 논의도 기술 변화라든가 이 자본이 다시 돈을 더 버는 구조에서 다시 논의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그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해서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보완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죠. 자본주의 초기의 위기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대규모로 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 개입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줬다면, 이제 두 번째 위기 국면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저는 공동체라고 믿고, 미국의 경우 물론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이제 석학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스의 국제문제 전문기자인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결국 Thank you for being late라는 신간을 통해서 늦게 와줘서 고마워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고향이었던 미네소타 유태인 공동체로 돌아가거든요. 그곳이 주었던 공존과 조화의 모습이 자본주의에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벌어질 많은 논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자본의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 거고, 그거의 핵심에 역시 공동체 정신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또
지켜내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본주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도전들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로 답해드리고 나중에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면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